요즘 보수들을 보면은 보수들이 이게 더위를 먹었는지 아니면 대체로 보수들은 늙어 빠졌죠. 보통 늙은이들은 이거 이렇게 할까요? 하고 물어보면 답변을 하는데 한 달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한 달이 전혀 늦지 않다고 여긴다는 것이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살 날이 많다. 요즘 세상에는 나이가 젊다고 해서 살 날이 많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어느 날 전기차가 터져버려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술 마시고 마약하고 정신 나간 짓을 하다가 제명에 못 사는 경우도 젊은 층에서 더 많고, 이러니까 뭐 그렇지만 아침에 출근 시간 종종 걸음치지 않는 노인이라고 해서 세상을 그렇게 띄엄띄엄 아침에 듣고 저녁에 답변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한 달, 두 달 이러다가는 계절별로 대책을 마련하고 지금 걱정하다가 점심에 뭐 먹을까 하면은 그것이 국가 안보에 대한 것이건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것이건 그냥 다 치워버리는 이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용산에서 아니면은 국민의힘에서 한 번씩 모셔다가 밥이라도 대접하고 나면 그들이 어떻게 엉망으로 정부를 엉망으로 끌고 있는지, 정치를 엉망으로 하고 있는지 다 잊어버리죠. 나를 기억하고 있어. 나를 이렇게 모셔서 대접했으니까 잘할 거다. 뭐 그렇게 살다 죽으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보수가 사실 보수라고 하는 거는 역사상 죽지 않는 이념체라는 의미입니다. 왜 보수겠습니까? 척추와 같은 것이 보수고 내버려둬도 밖에서 굳이 그 보수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뼈대로서 중심을 잡고 있는 게 보수라는 뜻입니다. 현재 범야권에서 우리는 이런 진보다, 우리는 이런 개혁파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것이 다 곁가지다 하는 겁니다. 보수가 있기 때문에 몇 아름씩 되는 산 같은 보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 딱정벌레 같은 이런 진보니 또 송충이 같은 그런 또 다른 안티모니 하는 것들이 붙어서 거기를 갉아먹겠다.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이렇게 하는 게 인류 역사에서 보여준 인류 역사가 지금 그렇게 돼 온 그 본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보수도 밖에 매달려 있는 송충이 2. 그런데 그 송충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보수가 왜 그런가? 그거는 당신들이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다. 내가 해줄 답은 분명합니다. 이념이라는 것이 세월 따라 바뀌고 선거철 따라 바뀌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때 나는 이념이 없다. 뭔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거냐. 이념이 없으면 정치하겠다고 국민의 하인이 되겠다고 발 들여놓지 말았어야지. 그런 사람 들여놓으니까 개인의 욕심을 개인 기분 나는 대로
지금 그거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무엇보다도 저거는 공산주의자를 잡으려고 해. 소위 자기들이 말하는 반민주 정치가야 뭐 이런 욕을 하면 차라리 나을 텐데 저 술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 이제는 무슨 마약 중독자 이렇게 욕들을 하고 있는데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아니 그래도 괜찮은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의 용산입니다. 그거 알고 있는 보수들 소문 다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 원로들 그리고 돈 대주고 있는 기업들 그래도 가서 당장 단물이 나오니까 그래서 용산 뜻대로 비위 맞추고 지원하라면 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까? 어쨌든 그래봤자 이제 보수 원로들 여러분들은 결국은 보수입니다. 진짜든 아니든 보수 그 레벨이 붙어가지고 그냥 보수로서 죽을 것이고 보수로서 나중에 비난받을 겁니다. 그러니 현재 보수의 우두머리다 하는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험난한 미래가 바로 앞에 있는 것이 당신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야금야금 무슨 보수 행사를 한다, 보수 문화전쟁을 한다 이러고 있는데 그게 다 허접 쓰레기니 어쩌면 좋습니까? 보수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며칠 사이에 언론사를 들끓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김경수 복권 이 뉴스입니다. 이것을 두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여기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그렇게 돼갔으면 하는 건지 윤석열 한동훈 대립이 다시 심해지고 있다. 아니 윤석열 한동훈이 싸울 때도 있을 겁니다. 몸뚱이가 다르니까 마누라도 다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싸운다 하더라도 범야권을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범야권을 상대로 하는 소위 정치는 이념 대결입니다. 이념 없는 윤석열 한동훈 쪽과 이념 있는 범야권이 싸운다면 결과는 뻔하죠. 그런데 지금 그 일을 하는 게 정치고 그 마당에서 윤석열 한동훈이 대립하고 있다. 여러분 그 말을 하는 언론사들, 그 논설위원들 그게 진심입니까? 지난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했을 때 끝나고 나니까 한동훈을 으쌰으쌰 하면서 한동훈이 윤석열을 발길질을 해버렸다. 이제 한동훈은 마이웨이로 간다. 그런 이야기 했죠.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는 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윤석열 한동훈은 그저 원팀이고 부자 관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윤석열에게 아들이 하나만 있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당장 윤 대통령이 식사 초대한다. 만나러 간다. 또 그 전당대회 끝나면서 그 행사에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수 눈앞에서 국민의힘이 굿캅 배드캅 게임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쇼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속는 나이든 국민들, 보수, 특히 보수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국민의힘에 돈줄인 혹은 국민의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진 보수 원로들이 거기에 놀아나는 겁니까?
둘이 대립하고 있다. 오늘도 그걸 가지고 국민들을 속이고 흔들고 이러고 있는데 본인들은 뒤로 도망칠 보따리 다 싸놨습니까? 여차하면? 지난번 국민의힘 그 전당대회 때도 한동훈하고 원희룡으로 나뉘어가지고 온갖 짓을 다 하면서 역시 굿캅 배드캅이죠. 그러니 상식이 있는 국민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겁니다. 저열한 것들. 왜 저 짓을 하고 있는가? 결국은 지원받으니까 국민 세금 쓰면서 어쨌든 거기에 매달려서 그 대중들, 홍위병들은 또 돈 좀 벌고 누구는 감옥에 가고 이런 일들 있었습니다. 자, 지금 김경수 복권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한동훈이 그거 반대한다고 했다고 하죠. 한동훈은 어느 정도의 급이냐? 우선 그걸 보고 한동훈이 문재인의 줄을 서서 윤석열 2로서 안정적으로 후계 구도를 다져가려고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재명의 편을 들어서 우선 자신의 특검을 스무스하게 그걸 좀 조정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은 그저 앞사람이 걸어간 발걸음에 그 발자국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또박또박 따라서 걷고 있는 겁니다. 이거 생각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만취 상태에서도 그것만 하면 이게 내 목숨줄이다. 뭐냐? 문재인 대통령 말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밀어줬습니다. 겉으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윤석열의 인기가 치솟고 마치 문재인 대 윤석열의 대결 구도가 되는 것처럼 갔던 추미애 장관은 그걸 알고 했는지 아니면은 그저 이용당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올라가게 됐을 때 문재인은 윤석열을 밀어줬습니다. 여러분은 문재인에 대응해서 윤석열을 지키자고 거기에 꽃다발을 보내고 가서 서초동에서 시위를 하고 윤석열 지키기, 갑자기 윤석열이 정의가 됐었죠. 지나간 이야기 한번 훑어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됐을 때 누가 가장 크게 웃었는가 하면 문재인이 웃은 겁니다. 지금 문재인은 상황입니다. 아니 무슨 물러난 대통령이 마을 촌장 노릇을 합니까? 문재인 그 서점을 열고 그걸 중심으로 얼마 전에는 문재인을 중심으로 한 정치인들의 회합도 가졌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문재인이 윤석열을 어떻게 밀어줬느냐? 지금 특검하겠다고 나오는 것들 다 그때부터 있던 겁니다. 몇 개 빼고. 그런데 그렇게 혐의가 많은데, 부부가 그렇게 혐의가 많은데 그때 수사된 거 있습니까? 물론 윤석열 자신이 수사를 방해했다고 지금 그런 의혹을 사고 있죠. 그런데 윤석열은 문재인의 검사였습니다. 문재인이 구속시키지 않았다는 건 분명하죠. 밀어붙였으면 했다. 이 정도 되면 안 했던 겁니다. 키워준 거죠. 뭐 이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로서는 문재인이 윤석열 편을 들고 자기를 쳐냈다고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을 밀면서 이재명을 쳤는가? 그것 또한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그 선거가 다가오고 그럴 때 이재명 대표가 청와대에 방문했었죠.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명 씨에게 지지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자, 문재인에겐 아들이 둘이 있었다 이런 것이죠. 윤석열과 이재명이 있었다. 그러면 문재인의 발걸음을 따라 걷는, 전혀 자기의 새 발자국을 내지 않는 윤석열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윤석열에게도 아들이 둘이 있는 게 이제 보이실 겁니다. 하나는 한동훈입니다.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부터 보수가 또 바랬던 것이기도 하죠. 윤석열은 좀 양에 안 차고 한동훈이 좀 똘똘해 보이지 않는가. 이 보수들 눈이 삐인 겁니다. 사람 볼 줄도 모르고 자기들 뜻대로 어떻게 이 바둑판에, 자기는 바둑 두는 사람도 아니면서 바둑판에 바둑알을 자기들이 손을 대고 있는 것이죠. 황태자 한동훈을 키우기 시작했다. 그래 윤석열도 한동훈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원하는 대로 자기 옆에 있는, 자기를 둘러싸고 급할 때 도와줄 이 보수, 그들의 입맛에 맞춰서 한동훈을 밀어줬다. 물론 어느 순간 윤석열이냐 한동훈이냐 선택을 해야 할 때면 당연히 한동훈은 쳐버릴 겁니다. 윤석열이 조금 힘이 있죠. 현직이니까. 그런데 2024년 들어서 이 판도가 확 달라지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4월 27일 영수회담입니다. 물론 그 이유는 국민의힘에 더 이상 미련이 없다 하는 것이겠죠.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패배하고 앞으로 그 길은 점점 더 내리막길로 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평가를 했었을 것이고 내 뒤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 아니라고 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씨를 만나서 당신이 차기다. 다음 대통령은 당신이다. 결국 그런 이야기 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지나간 방송을 참조하십시오. 당신이 차기다. 거기를 넘어서서 당신이 차기 되는데 문제가 있는 건 내가 앞에 교통정리 해주겠다. 그 이야기도 언론에 나왔죠. 그뿐이 아닙니다. 그때 나온 이야기가 이재명 씨는 차기일 뿐 아니라 현직으로 50대 50 나눠 먹자. 현직 대통령 투톱으로 가자. 이 소리까지 나온 겁니다. 지금 잘 보면 이게 투톱으로 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씨는 대통령 경호차의 경호를 받지 않는, 그걸 받지 않지만 분명히 대통령인 이런 정치인일 수도 있습니다. 샅샅이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든 요즘 보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하고 이러면서 이재명 씨 지지율이 어떻습니까? 이건 거의 독재다 할 정도로 높죠. 90%대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은 그렇게 일사불란하다가 아니고 거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는 걸 읽어내야 하는 겁니다. 이재명 씨의 지지율이 하늘을 찌른다. 그런데 이재명 씨 역시 부부가 다 온갖 혐의가 많습니다. 의혹도 많고 관련해서 이미 범죄로서 유죄 판결 받은 것도 있죠. 그 관련자들이. 사람도 죽었고. 이런데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막상 막바지에 가서는 빠져나오더라. 문재인 대통령 때 윤석열하고 판박이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차기 대통령 후보를 키우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한동훈과 이재명을 둘 다 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 한동훈이 이재명 상대감이라고 봅니까? 누가 그렇게 보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마디로 윤석열이 내보내는, 아니면 김건희가 내보내는 메모장 읽고 있는 한동훈하고 우리가 이미지를 본다면, 자기 정치하고 있는 이재명하고 진검승부를 하면 결과는 뻔한 겁니다. 그러면 이 보수 쪽에 다른 후보가 있느냐, 이 모두를 평정할 수 있는 강자가 있느냐, 그러면 문제가 아니겠죠. 한번 둘러보십시오. 보수에 어떤 대선 후보가 있는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원희룡 후보가 상당히 거세게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일부 보수의 힘을, 보수들의 그 입을 힘을 삼아서. 그런데 원희룡 후보가 직접 발언하는, 연설하는 것을 보니까 이미 허리가 꺾였다. 이 사람에게는 패기도 투지도 없다. 자기 당내에서 하는 이 선거운동도 이미 그 사람은 모든 게 사라졌다. 빛이, 이제는 그 사람에게는 빛은 없다. 그렇게 봤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서 그런 대단한 대선 후보가 될지는 모르죠, 앞날은. 그러나 지금 그렇다. 원희룡은 힘이 빠졌고, 생각보다 그 사람의 실제 그 연령이라든지 밖에서 느끼는 원희룡의 이미지하고는 다르게 윤석열과 2년을 보내고 난 원희룡은 은퇴에서도 한참 지난 최소한 85, 86된, 그리고 병이 있는 이런 사람처럼 기가 꺾여 있더라 하는 것을 봤습니다. 다른 후보가 존재감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후보를 제거해 주겠다고 했던 것이 지난 4월 1일이죠. 실제로 제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무엇보다도 안철수 씨가 짐을 쌌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확실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이 말이 있은 이후로 정말 이제는 정치계에서 밀려난 것인가 한 것이 또 안철수 씨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씩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문재인의 걸음을 그대로 따라가는 윤석열이, 그에게 이제 아들이 둘이 보인다. 한동훈과 이재명. 한동훈은 보수가 아직 국민의힘이 보수당인지 알고 있으니까 그냥 꺼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그렇게 두는 것이고, 또 고분고분 말도 잘 듣고 있으니까 나를 한번 물어라, 나에게 한번 짖어라 하면 짖고, 이러니까 만만하고 신경 쓸 일도 없고, 다른 하나는 이제 차기 대통령감으로 모든 면으로 밀어주겠다고 해서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이 있고, 자, 이런 상황인 겁니다. 여기에서 잠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왜 문재인의 발자국을 따라가는가? 문재인이 그렇게 갔고
윤석열이 문재인을 그렇게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윤석열도 그렇게 가면 차기 대통령이 자기처럼, 자기가 한 것처럼 윤석열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다. 보신책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의혹이 많고 혐의가 많으니까.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세계 다른 나라하고 외교 무대에서 당당하게 대한민국이 나가서 발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려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감옥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윤석열도 이재명도 감옥 들어가 있어야 하죠. 윤석열 대통령 도중에 감옥 들어갔다 이러면 대한민국은 자주국가로서 다른 나라에서 분명히 눈을 부비고 다시 바라볼 겁니다. 지금 다들 범죄 혐의자들이 대통령하고 전 대통령하고 앞으로 다음 대통령 하겠다고 하고 이게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조금 오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문재인이 밀어주던 윤석열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면 술상무였겠죠. 가장 잘하는 게 그거니까. 아니면 칼잡이였을 겁니다. 또 그게 가장 잘하는 거니까. 우리가 과거 최순실 특검에서 윤석열의 능력을 보지 않았습니까? 박영수 윤석열 팀. 그런데 지금 이재명은 다르다. 자, 이재명은 쉽게 말해서 민주당 쪽, 거기에서 이재명의 지지는 압도적입니다. 이번에 나왔죠. 그런가 하면 우파라고 하는 보수 대중 쪽에서 윤석열에게 이제 환멸을 느끼고 아주 이제는 숨이 막힌다. 그래, 정통 보수 쪽에서 정 이렇다면 이 정도로 두드려 패가면서 대통령을 봐야 된다면 이재명도 좋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간이 정신이 나간 사람보다는 차라리 독종이 낫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한동훈 전당대회 끝나기 전에부터 한 얘기가 뭡니까? 이재명을 잘 보좌하겠다. 이재명과 협조적으로 하겠다. 나는 그렇게 그의 발언을 요약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하고 거의 확답을 해줬죠. 그때 그 언론에 보도된 걸 봐도 국민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제대로 읽어내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문재인의 윤석열과 현재 이재명은 다르다. 이게 보이죠? 이재명 대표는 이제 대선을 그리고 그 전에 이 정치 판도에서 자기 전쟁을 치를 겁니다. 선거도 전투요. 또 정책이나 어떤 정치 이념을 가지고 대결하는 것도 전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재명은 윤석열 측 이 무리를 자기 발목에 족쇄처럼 매달고, 그런데 그는 이 족쇄를 제압할 힘이 있어 보입니다. 좌파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이재명은 윤석열의 아들로서 윤석열의 비호를 받으면서 다음 대선에 그거는 보험 삼아 두는 것이고, 지금 그가 보이는 행보를 우리가 지켜보건대 대선에서 압승하고 싶어 한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남미도 그랬고 또 세계 다른 나라, 과거에 잘 살다가 독재로 넘어가서 지금 기울어가고 있는 나라들은 처음
그 지도자를, 그 대통령을 뽑을 때 압도적인 지지로 뽑았습니다. 그래야 독재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압승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 뭡니까? 이재명은 보수의 말을 조금 귀 기울일 겁니다. 자기의 정치 노선에서 용납할 수 있는 데까지. 그러나 보수를 다 지우겠죠. 이재명은 좌파라고 하는 이 자기 터전,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고자 합니다. 완벽한 지지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바람과는 달리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을 선두로 한 그 팀은 특검과 탄핵을 그대로 추진할 것이고 달려갈 것이다. 특히 그것을 통해서 성공을 쟁취하고 싶을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의 말을 듣고 김경수 복권을 한다고 해도 그게 보신책이 될 수 없다. 이런 것이죠. 이번에 김경수 복권 이야기가 나왔을 때 민주당 쪽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는 당신이야. 내가 당신 앞길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다 치워줄게 라고 했던 이런 2024년 결국 차기는 이재명인가? 그저 무념무상하게 앞에 흘러가는 광경을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김경수 복권을 한다는 데 있어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단한 그런 꼼수다. 그런 말들 하고 있죠. 보수 측에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윤 대통령을 찬양하는 소리도 나오고 있고, 또 민주당 일각에서 이재명 씨하고는 조금 방향이 다른 그쪽에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과연 이재명에게 좋은 것이냐? 이재명 씨를 걱정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혹시 이게 이재명의 힘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원래 강자는 칼날을 잡든 칼자루를 잡든 별 차이 없다. 내가 번번이 그 이야기를 했죠. 이재명 쪽에서는 역시 위기를 기회로 써먹었더라. 그게 바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재명 박찬대. 우리가 김경수 복권을 요청했다. 정경심 씨도 우리가 요청을 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여기서 핵심은 지금 했다는 게 아니고 지난 4월 27일 영수회담, 윤석열이 투탑 체제, 대통령이 둘 있는 체제가 이야기를 했다. 또 걸림돌을 없애주겠다는 그런 말을 했다고 윤석열의 메신저가 나와서 언론 인터뷰를 했던 4월 27일에 요청했다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점입니다. 이게 이재명, 박찬대가 이번에 이렇게 알림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티끌만한 지푸라기만한 희망을 붙잡고 있던 보수들이 멘붕에 빠져버린 것이죠. 좌파 갈라치기가 아니라 이재명의 뜻이었구나.
간단하게는 보수가 1패를 기록했지만 물에 빠져 있는 보수가 그 지푸라기를 잡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 지푸라기를 놓치는 1패는 참으로 뼈아픈 1패가 되겠죠. 이번에 다시 이재명 대표가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김경수 복권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한 말은 후보는 많을수록 좋다고 했다. 자, 이 부분은 짚고 갑시다.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지난번에 이 주제를 다룰 때 그 당시에 나온 인터뷰라든지 하는 것을 가지고 분명히 논증을 했죠. 이재명 대표는 후보는 많을수록 좋다고 했을 때 그때 국민의힘 측의 후보, 그래서 이재명 씨가 신경 쓸 만한 그런 사람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다 쳐주겠다. 그래서 보수들이 그때 펄쩍 뛰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원희룡이었습니다. 물론 원희룡이 신경 쓰이는 대상까지는 아니었겠죠. 또 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걸림돌로서 쳐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그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하는 소리가 이재명 대표는 후보가 많을수록 좋다 라고 한 것은 그러면 윤석열이 4월 27일에 김경수를 치워주겠다고 했다는 소리냐. 현재 보도 보면 그렇게 되겠죠. 4월에는 보수 후보를 치워주겠다고 했는데 8월에는 4월에 한 소리는 김경수를 치워주겠다고 한 소리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양립 불가한 주장을 한 게 돼버립니다. 무엇이 참인 겁니까? 아무튼 8월에 와서 김경수 씨가 대선 후보에 나올 수도 있는 이 복권의 의미는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크겠죠.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좋다고 했다는 것은 앞에서 봤듯이 보수가 이제 빠져 죽게 하는 아주 손가락 하나 안 움직이고 정말 그 새치 혀를 올려서 이렇게 하는 효과를 노린 것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보수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 측도 저거 이재명의 변명이다 이러고 있는데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서도 윤석열 찬양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잡고 있는 그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인 줄 아는 보수 참으로 딱합니다. 그러면 이재명의 이러한 김경수 복권 오케이라고 한 이재명이 그 심리가 무엇인가? 그거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은 그 정도는 전투력이 있는 인물이다. 김경수는 이재명의 맞수가 아니다. 원희룡도 아니다. 자기는 맹수가 없는 초원에 유유자적한 홀로 있는 사자라고 느끼는 것이 아닌가. 물론 나는 그 사자를 쓰러뜨릴 수 있는 힘 있는 사자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봐도 안 보이지만. 그러면 이재명이 왜 김경수 복권 좀 걸리적거리기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느냐? 이 사람은 또 한 번 승부수를 던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 있어서 이재명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은 그냥 간단히 문재인파라고 합시다. 조국도 거기에 줄이 다 있는 이 문재인파가 크는 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실은 민주당이 분열될 수 있는 그 핵심 가장 위험한 대목은 문재인파가 크는 거다. 문재인 후계자가 크는 거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 국민의힘 쪽에는 두려운 적이 없고 뭐 조국이 나가 있다고 해도 그게 두려운 게 아니고 민주당 내부에서 민주당이 갈라질 수 있는 그걸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풀 것이냐? 보통은 싸워서 풀겠죠. 이재명은 잔머리가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겠습니다. 바로 문재인에게 또 다른 황태자로서 차기 대통령 후보감으로서 그리고 그들이 항상 이 이미지 전쟁을 좋아하는데 우유빛깔 김경수를 다시 한번 들고 나올 것을 걱정해서 김경수를 품어버림으로써 문재인파를 무너뜨리는 그래서 압도적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를 받아서 자기 뜻대로 세상을 한번 만들고 싶다. 이 정도 욕심을 가지고 바둑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수 국민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다시 나왔죠. 이종찬 광복회장이 광복절 행사에 불참하겠다. 그가 주장하는 것은 이겁니다. 친일 매국노들이 멀쩡하게 그러니 1948년에 대한민국은 건국된 바가 없는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건국절을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광복절 행사에 가지 않겠다. 이런 매국노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 이종찬 씨가 광복회장이 됐을 때부터 반대한민국적인 발언을 마구 쏟아놨죠.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을 했는데 그냥 그러고 갔습니다. 사과를 하는 둥 마는 둥 아들이 튀어나오고. 그런데 이종찬이 누굽니까?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고 했을 때 윤석열 손잡고 우아하게 그 뚱뚱한 그런 몸으로 앞에 나선 게 이종찬입니다. 이종찬은 지금의 윤석열 쇼에 있어서 윤석열의 아버지입니다. 윤석열과 이종찬이 뜻이 달라서 이런 소리를 할 거다. 보수 여러분 중에 그런 말 하는 분 있겠죠? 그냥 이종찬은 그런 사람입니다. 윤석열도 그런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끼리 유유상종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한민국 세력이라고 이념적으로 그렇다고 말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뿌리를 부정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언론이 이걸 실어주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1919년에 세워졌고 대한민국 헌법이 48년에 만들어진 건 우린 모르겠고 48년 50선거 우리는 모르겠고 그래서 1919년이 맞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바꾸려고 하니까 국민의 반이 반대를 하고 이종찬 회장이 앞에서 총대를 들고 나서서 여기에 대항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죠. 도대체 당신들이 말하는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헌법이 그러면 없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건국절 논란이라고 하는 것은 논란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반란인 것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나왔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불이 밝혀지듯이 쫙 줄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4월 27일에 윤석열, 이재명의 그 투탑체제, 차기 후보의 교통정리를 해주겠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때 무엇인가 약속을 한 그 많은 것들이 착착 실천되고 있는 중이구나. 윤석열은 계약 이행을 계속 하고 있구나. 이재명은 그 계약의 효력을 계속 누리고 있구나. 끝나지 않은 겁니다. 아예 길을 바꿔버렸다. 그러니 지금에 와서 여러분 뉴스 보고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 복권을 하루 전에 또 쇼를 했죠. 안 한다 이래놓고 왜 그 짓을 하는지 그래놓고 바로 복권한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박찬대가 나와서 내가 가서 얘기한 거다. 내가 이재명 대표의 뜻을 전한 거다. 국민 모두가 당신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현재 대통령이 윤석열 아닌 거냐? 이거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헌정질서 교란도 이럴 수가 없다. 어떻게 밖에 있는 이 사면 복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죠. 밖에서 이것 좀 해달라고 해서 해주면 되는 겁니까? 자, 이제 보수는 다 죽을 준비들 해라. 지금이라도 이걸 알아야 하는데 보수가 아직 인공호흡기라도 계속 꽂고 있고 산소통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당신들 지금 당장 죽게 생겼다. 얌전히 죽든지 아니면 적을 때려 잡든지 그렇게 해서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지키든지. 그런데 이걸 아예 인식도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잘 이야기하는 미지근한 물에 들어가서 삶아져서 죽는 개구리 이런 이야기 하죠. 지금 그거보다 빨리 진행이 됩니다. 딱한 것은 국민의힘이 보수냐. 국민의힘에서 우리가 대통령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는 보수지만 이렇게 할 수 없이 대통령을 버릴 수 없어서 거기에 따르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있을까요?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있다면 그 사람들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보수 대중은 나라를 빼앗겼다. 자기들이 이걸 지켜줄 거라고 생각한 윤석열은 저런 사람이다. 그렇게 보고도 좀 좋게 보고 싶고 희망적으로 보고 싶고 그런 것은 노쇠해서 그런 겁니까? 그러면 이 투탑체제 자기는 이재명이다. 이 선거라는 게 이제 별 의미도 없다. 그런 모습을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넘겨주기로 하고 이게 대통령이 무슨 개인 사장짜리인가 이러고들 있는데 헌법이 작동하지 않고 법률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대중들은 그 짓을 하는 사람들을 상전처럼 모시고 있고 대한민국이 이제 여기까지인가. 좀 속 시원한 이야기를 해드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바이든 날리면 하면
와, 윤석열 날리면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은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이 혹시 찌르면 아야 소리는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생명력이 있는 사람들인지,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승만, 박정희 이야기를 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한동훈 대표도 그런데 가끔씩 립 서비스로 이런 이야기들 하죠. 이승만, 박정희, 오세훈 시장은 무슨 태극기, 그게 다 뭐냐. 자기들이 그걸 가슴에 두고 있는 게 아니고, 요거 흔들면 보수들이 표를 몰아주겠지. 이거 흔들면 보수들이 나가서 이재명 대표 측하고 싸워주면, 아, 우리가 뭔가 요구사항이라든지 협상할 때 좀 유리해지겠지. 단지 그거라고 나는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광복절을 이제 건국절이라는,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것을 부정하면 대한민국 헌법이 처음 만들어진 건국헌법도 부정이 됩니다. 50선거로 구성한 재헌의회도 부정이 됩니다.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근원이 제거됩니다. 그러면 그거로 그만인가? 그냥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지금 그 어떤 특정한 의견 대립이 있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면 형사처벌도 받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지금 많이 제약되고 있죠. 건국절 이야기도 이제 언론 통제 목록에 올라가겠죠. 분명한 것은 이승만, 박정희를 파낼 거다 하는 겁니다. 그거 아주 꼴보기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과거의 세상 떠난 그들만 그런가? 조중동도 파낼 겁니다. 뭐 조중동은 유튜브 방송으로 바뀌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국민을 모든 면에 있어서 2024년 기준으로 62세 이상으로 보면 될 겁니다. 정부에서 어떤 정책 위반을 한다든지 또 현재 이 논의를 하고 있는 기준을 봤을 때 62세 이상은 도움이 안 되는 인간들이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쥐어 짜낼 게 있으면 짜낼 것이고,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이든 어떤 그 이상적인 이념적인 것들은 모두 압살될 것이다. 그것을 알아야 할 겁니다. 이재명 씨가 차기 대통령이 돼서 압승을 해서 새 세상을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 세상 만드는 것이 아니죠. 문재인의 플랜을 그냥 밀고 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문재인과 좀 다르다. 아주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될 거다. 지금 보수는 보수 활동하고 있다, 애국 활동하고 있다 하면서 세상 얼간이 짓을 하고 있고, 거기에 돈도 참 많이 퍼붓고 있는데, 지금 당신들이 가고 있는 그곳은 길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밝혀둡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